도시를 뒤덮은 짙은 안개 뒤로 태양은 간신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립지의 냄새는 우리의 피부, 머리카락, 옷 등 모든 것에 스며들었습니다. 지친 표정과 낡은 옷을 입은 진우는 마치 풍경 그 자체인 듯 쓰레기 더미 사이를 이동했다. 그의 신발은 더 이상 색깔이 없었고 단지 더러운 고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가장 강한 쓰레기장 한 구석에서 그는 뭔가 빛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금속 조각. 그곳 깊은 곳에서 희망의 사슬이 형성되었습니다. 어쩌면 금일지도 몰라. 그는 잔해 속에서 나타난 작은 기적 외에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지 녹슨 쇠조각에 불과했지만 그 빛은 한순간 그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이것이 더 많은 일을 촉발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할 수 있다고 늘 믿었다. 그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밝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 아들 수진에게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그를 밤잠 못 이루게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마음을 떠돌게 했습니다. 그 쓰레기장은 모두가 탈출을 시도하는 큰 감옥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우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로서 이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지. 그렇지 않은가? 미래라고 그는 삶의 잔해들 사이를 탐색하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면서 조용한 주문처럼 생각했습니다. 반면 수지는 달랐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쓰레기, 냄새, 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어쩌면 생유리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래된 동전. 아니면 정말 귀중한 것,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 수지는 늘 이것을 믿어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파괴만을 보던 곳에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둠만을 보던 곳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수진이 사라졌다. 진우는 쓰레기 더미 사이를 걸으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몇 시간 동안 찾아보았지만 그가 받은 대답은 그 말의 메아리뿐이었다. 그는 멈췄고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는 멀리 갈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근처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응답이 없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님. 제발, 수진아, 어디야? 그는 불안이 파도처럼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세상이 붕괴될 것 같은 폐허의 땅에서 아들을 만난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 절대. 수진을 찾는 수색은 밤까지 이어져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진우는 멈추지도 않았고 쉬지도 않았다. 그는 목이 마른 눈물이 될 때까지, 목이 쉬어질 때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쓰레기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대안도 없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를 걸으며 그는 수진이 자신에게 쓰레기장으로 가자고 처음 요청했던 때를 떠올렸다. 아빠, 나도 같이 가고 싶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우는 그 소년이 단지 더 크고 더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를 느끼고 싶어 할 뿐이라고 생각하며 웃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비극 속에서도 그 요청은 너무나 순진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마치 수진 자신도 혼돈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는 듯 영혼의 흔적도 없는 어린아이가 파괴 속에서도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창조하려고 애쓰는 듯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 그는 그 소년이 자신들이 이끄는 삶의 심각성을 정말로 이해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위험에 처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진우는 마치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익숙한 감정이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다.
마치 쓰레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아들을 삼켜서 그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먹이를 삼키고 그림자 속에 숨기는 괴물처럼. 그는 불안히 그의 존재의 모든 부분을 소모하는 것을 느끼며 더 빨리 걸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력감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도시 자체가 흙과 오염으로 부식된 듯, 주변의 모든 것이 출구 없는 미로가 된 듯하다. 그는 다른 곳을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누군가. 쓰레기 더미 사이로 구부정한 피부에 주름진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마치 먼 곳에서 길을 잃은 듯 텅 빈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아들을 찾고 계십니까? 노인이 목신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는 모두가 보지만 결코 찾지 못합니다. 진우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멈췄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뭔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아들 봤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약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쓰레기에는 물건을 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자네 속으로 사라지며 말했습니다. 가끔 쓰레기가 사람을 삼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노인은 자신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이었나요? 제이누는 먼지처럼 두꺼워진 공기의 무게를 느끼며 다시 한번 물러가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쓰레기가 사람을 삼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진을 찾는 것이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절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세계의 잔해물과 함께 쓰레기 더미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며 그의 희망을 질식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정확히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지만 그의 마음 한 부분은 그의 아들이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수지는 어린 나이임에도 늘 똑똑하고 교활하며 무모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진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빨리 보지 못한 것,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자신에게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그가 몰랐고 누구도 추측할 수 없는 것은 매립지 한가운데 쓰레기 더미와 독성 폐기물 더미 사이에 그의 아버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비밀 공동체였습니다. 어른들의 눈에 가려진 이름도 없는 작은 나라에서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생존을 위해 노력했다. 진우는 종이와 플라스틱, 금속 조각들을 뒤적거리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쓰레기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패턴이 있었어요. 체계화된 것, 혼란 속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그러나 동시에 생명의 신호를 주는 것. 그는 마침내 숨겨진 입구를 발견할 때까지 점점 더 흥미를 느끼며 이 단서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결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위장된 두 개의 큰 쓰레기 더미 사이의 틈이었습니다. 진우는 마치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려는 듯한 묘한 위화감을 느끼며 잠시 머뭇거렸다. 어쩌면 함정일지도 몰라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찾고 싶은 마음, 수진이 괜찮다는 걸 알고 싶은 마음이 그 어떤 두려움보다 컸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개구부를 통과했다. 반면에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강렬한 부패 냄새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는 더 살아있고 정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무와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임시 판잣집이 있었고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놀고 있었고 누군가는 쓰레기장 표면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 마치 집인 것처럼 소그룹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를 마비시켰다. 아이들 중 대부분은 아주 어리고 일부는 수진보다 나이도 많지 않은 아이들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지역의 작은 피난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혈연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하나의 단위,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생존의 끈이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처럼 이곳에는 신비롭고 야생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좋아요. 수진이었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는 모든 아이들을 눈으로 훑어보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마침내 피난처맨 구석에서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더러운 옷을 입은 수진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살아있고 진우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빛났다. 그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묘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수진은 그를 보고 웃었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다. 더 나은 미래를 믿는 소년의 순수한 기쁨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미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 묘한 평온함이 있었다. 괜찮으세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고 했으며 물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부드러웠고 마치 그곳이 바깥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안식처가 된 것 같았다. 저는 괜찮아요. 아빠. 그 어느 때보다 나아졌어요.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지. 수진아, 넌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여기, 이 쓰레기장에서의 삶은 위험하다.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지만 수진이 말을 가로막았고 진우는 처음으로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았다.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아빠,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여기서 내 자리를 찾았어. 그리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 진우에게 폭탄처럼 떨어졌다. 수진이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이와 같이 그들은 오염되고 버려진 도시의 잔해 속에서 살고 있는 궁지에 몰린 상태였고 그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결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아들이 그 쓰레기를 자신의 집으로 선택한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돼, 여기서 살고 싶을 리가 없어. 수진아, 내가 널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어. 우리를 위해서.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목까지 통증이 찾아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삶에서 아들을 잃는다는 생각은 그를 내부에서 파괴했습니다. 수진은 그를 바라보기만 했고 그 눈 속에는 진우가 이해할 수 없는 말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아들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 말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큰 일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그 진정한 영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처음 두 장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수진의 눈빛은 고정된 채 고요한 표정을 짓고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진우를 사로잡은 슬픔은 깊고 압도적이었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자신의 내면에 뭔가가 변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변했다는 느낌이었다. 너무 어린 아들이 그 혼란 속에서 어떤 목적을 찾았다는 생각은 진우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어지럽혔다. 그는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수진이 그곳, 잔해 속에서 살기로 선택했다는 사실,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들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난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수진 씨, 진우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빈곤과 절망이 거의 정상이 된 자신의 세계와 평행한 세계에서 임시 쉼터를 바라보았고 아이들이 그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실패할 수 있었습니까? 수진은 앞으로 나서서 슬프면서도 위로가 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처럼 자유로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자신입니다. 저는 더 이상 더러운 도시 거리를 걷는 유령이 아닙니다. 여기, 나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있다. 진우는 가슴에 차가운 칼날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는 항상 아들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고, 아들이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진은 자신의 현실이 아닌 뭔가를 발견한 듯했다. 존재할 수 없는 피난처였지만 이상하게도 소년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었다. 수진의 시선은 진우에게서 주변 아이들에게로 옮겨갔고 그들 모두는 쓰레기장 밖에 살았던 이들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듯했다. 자동차, 건물, 분주한 거리가 있는 바깥 생활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사회적 기대와도 거리가 멀고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생존이 최고의 승리였다. 수진에게는 이곳이 자신을 발견한 곳이었다. 진우는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난 거기 가봤어. 이런 삶을 살아왔어.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여기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세상이요. 미래가. 거기가 더 좋은 곳이잖아. 수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다. 알아요, 아빠. 아버지는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희망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수진의 말은 칼날처럼 베고 진우는 숨이 막혔다. 그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는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고 수많은 역경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위해 싸워준 유일한 사람인 그의 아들은 미래도 약속도 없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순진한 소년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지금 그가 본 것은 강제로 성숙해진 사람, 파괴의 한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역설이었다. 아들에게는 진실이었던 것에 아버지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진우에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를 변화시키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예전의 삶으로 되돌릴 수도 없었고 아마도 그가 더 낫다고 생각했던 그 존재로부터 그를 떼어내려고 노력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외부 세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남은 것, 즉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수진을 자신에게서 구할 수 있었을까? 진우는 임시 대피소의 구조를 이루는 부서진 통나무 중 하나에 지친 모습으로 앉았다. 잠시 눈을 감은 그는 수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수진의 손을 잡고 거리를 안내하며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시절. 그 시절 수진은 모든 것을 믿었다. 그는 더 나은 내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보다 더 강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그가 수진에 대해 상상했던 미래는 폐허로 변했고 주변 도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게 끝이 될 수는 없었다. 그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진아, 난 항상 내가 행복하길 바랐단 거 알지? 진우가 목소리를 갈라 말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지. 이제 좀 더 진지해진 수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대화가 이제 끝나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에게 진실은 간단했다. 그는 노력했지만 아마도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던 세상, 그의 아들이 물려받아야 했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평생의 무게가 어깨에 얹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여전히 그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작은 것,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어쩌면 수진을 구하고 진정한 자유는 폐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 때 내린 선택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들을 바라보았고 한때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눈에는 이제 말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포기할 수 없었다. 수진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아니었다. 이 제3장과 4장을 검토하시고 조정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며칠은 흐릿하게 흘러갔고 진우는 끊임없는 경계심과 불편함 속에서 살았다. 그는 수진이 피난처로 삼았던 그 뜻밖의 피난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장소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보였고 어두웠으며 동시에 뭔가 불안할 정도로 매력적인 곳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의 삶은 혼돈으로 얼룩져 있지만 진우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인 조용한 질서가 있다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매일 그곳을 방문하지만 늘 멀리서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웃음소리와 여유로운 대화를 듣는 모습은 진우가 가슴으로 느꼈던 괴로움과 깊은 대비를 이루었다. 마치 진우가 두고 온 세상, 쓰레기와 비참함 속에서 수진이 평화의 한 조각을 찾은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을 되찾으려는 몇 주 동안의 좌절 끝에 진우는 그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장 눈에 띄는 소년 중 한 명인 12세 정도의 소년에게 진지한 얼굴과 먼 과거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눈빛으로 다가갔다. 너 오랜만에 왔어. 진우는 친근한 말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소년은 낯선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곧 위협이 될 것처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우의 괴로운 표정을 보니 왠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소년은 주변 환경에 거의 무감각한 듯 둔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시간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소년의 말은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깊게 배었다. 진우는 목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점점 커지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가 듣고 있는 것은 단순한 대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으로 왜곡된 진실, 그 쓰레기장 밖에 사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알다시피 선생님, 소년은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세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우리가 삼키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진우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소년이 말한 것은 마치 불가능하지만 현실에 어떻게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두운 방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쓰레기에 무관심으로 녹아드는 곳, 삶과 죽음이 너무 가까워서 혼란스러울 정도로 가까워진 곳. 그런데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진우는 이미 답을 알고 있던 질문이었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고 이제 이상한 빛을 발하는 그의 눈에는 진우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비치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입가에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땅과 쓰레기만 있습니다. 소년의 말이 천둥처럼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이곳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자녀를 찾지 못한 부모는 어떻게 했나요? 수진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던 진우가 어떻게 이토록 깊은 곳, 그 중심에 뿌리를 내린 듯한 그 무언가에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그러나 더 이상 질문을 하기도 전에 소년은 아이들 무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우는 점점 진흙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쓰레기, 혼돈, 오염, 이 모든 것이 단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고 삼켜 옛 모습의 그림자로 만드는 악순환. 진우는 마음이 무거워진 채 천천히 피난처 입구로 돌아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그를 뒤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는 주변의 쓰레기 더미를 바라보았고 세상의 자네들 사이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야의 가장 먼 구석에 익숙한 인물이 보였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는 먼 곳에 서서 진우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공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소녀는 움직이지도 반응하지도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진우의 생각을 알고 있는 듯,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듯,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의 진실은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인 듯했다. 진우는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잘못됐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이라기보다 림보 같은 느낌이 드는 이곳에서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다. 갑자기 수진이 그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미스터리가 잔뜩 담겨 있는 것 같았고 진우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더 이상 떨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 수진은 차분한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진우가 기억하는 순수함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뭔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아들은 이제 그의 표정을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진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해한다, 수진아. 여기서 무슨 일이야? 이곳을 선택했느냐? 왜 너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수진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올려다보니 슬픔과 동시에 체념도 담겨 있었다. 저는 여기서 뭔가를 찾았어요. 아빠. 거기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거려. 미래가 아닌 지금에 달려있는 길입니다. 이곳에는 기대가 없습니다. 나를 바꾸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우는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하려고 힘겹게 침을 삼켰다. 당신, 이것이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곳이 당신 집이라는 거죠? 수지는 머뭇거렸고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네, 마침내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서 나는 자유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진우는 절망의 파도를 느꼈다. 그는 무엇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수진에게 이해시킬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그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어두운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러나 아들은 그 순간에 무게를 더해줄 뿐인 온화함으로 말을 계속했다. 아빠, 가끔은 자신을 찾기 위해 길을 잃어야 할 때도 있어요. 이 제 5장과 6장을 검토하고 조정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을 스쳐간 매서운 바람도 진우에게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그를 전율하게 만든 것은 기후가 아니라 그 앞에 펼쳐진 냉혹한 현실이었다. 평생을 바친 아들 수진의 눈앞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걱정하던 소녀는 이제 그 폐허 속에서 길을 잃은 듯 진우가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그들 사이의 시선은 두 개의 반대 세력처럼 보였다. 수지는 분노도 슬픔도 없이 자신이 있는 곳을 이미 받아들인 듯 불안한 평온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평범하지 않은 차분함으로 침묵을 깨고 말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이곳은 인생의 진정한 교훈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진우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수진아, 그게 뭘 가르치는 거야? 더러움 속에 사는 것, 이 파괴의 일부가 되는 것, 그건 인생이 아니야. 아들아, 그건 자유가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 발 물러서서 눈이 닿는 데까지 쭉 뻗은 쓰레기 더미를 바라보며 아빠, 진정한 자유는 이것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 여기에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수진의 말은 깊어졌다. 진우는 말뿐 아니라 그 말이 자신의 내면을 휘젓는 방식에서 오는 날카로운 고통, 일격을 느꼈다. 마치 그의 아들이 문을 여는 것처럼 그는 오랫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쓰레기나 비참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을 주지 않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진실, 쓰라린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몰랐던,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수진이 이미 멀리 있다는 사실이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한때 그의 아들이었던 그 소녀는 이제 그를 내면부터 변화시키는 무언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심연으로 보았던 그 쓰레기장, 그곳은 사실 길을 잃은 사회의 반영이었다. 아버지, 수지는 거의 영묘한 부드러움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구하는 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당신을 풀어주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진우는 몸이 마비된 기분이었다. 그의 아들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실은 수진을 이 악몽에서 구출해야 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아버지를 구한 책임이 있다는 것. 너무나 이상한 반전이어서 진우는 그 말이 사형 선고인지 자유를 향한 외침인지 잠시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비명소리가 침묵을 찢었다. 그것은 쓰레기장 두 개에서 놀던 아이들 중 한 아이의 것이었는데
마치 흙이 제2의 피부인 것처럼 손이 흙과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아이였습니다. 진우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빠르게 돌아섰다. 수진아, 아빠.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가 쓰레기장 바닥에 있어요. 수진은 소년을 바라보았고 순간 그녀의 눈빛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아들의 눈에 반짝이는 빛은 더 이상 무관심의 빛이 아니라 더 어둡고 더 단호한 빛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듯 오래전부터 그 어둠의 부름을 느낀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갈 시간이에요.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뭔가 심오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의 진우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비명, 수진의 그 반응, 그것은 모두 훨씬 더 큰 일의 일부였고 그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는 아들을 따라가는 것이 더 이상 자신의 남은 삶을 구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경고를 했던 아이는 이제 그림자처럼 되어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지고 수진과 진우는 쓰레기 더미 밑바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썩어가는 냄새는 역겨웠고 주변 풍경은 점점 더 일그러져 갔다. 마치 땅 자체가 닿는 모든 것을 삼키려는 듯했다. 하지만 진우가 몰랐던 것은 그 비명, 쓰레기장 바닥을 부르는 소리가 훨씬 더 큰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신호였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무엇보다 두려워했던 진실. 쓰레기장 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은 불과 어둠의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진우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 부패와 파괴의 무게에 논리와 이성이 무너진 현실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다. 한때 흙바다에 불과했던 쓰레기 더미는 이제 그림자와 불안한 소음으로 가득한 야생의 정글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뭔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마치 문장처럼 들렸고 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찾는 일이 자신을 이 지점, 인류의 법칙이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심연으로 데려갈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전에는 혼돈의 생존자였던 것처럼 보이던 아이들이 이제 그들 주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치 유령처럼 그 비참함에 스스로를 내어준 잃어버린 영혼들처럼 멍한 표정으로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 진우는 자신을 감싸는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노력했다. 그에게는 대답이 필요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수진에 서두르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쓰레기 더미가 열리고 공터가 드러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터의 중심에는 진우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지하 구조물, 어둡고 축축한 터널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수진은 터널 입구에 멈춰서서 운명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아빠, 그는 이별이자 계시인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진우는 공포가 온몸을 뒤덮는 것을 느꼈다. 이게 뭐야? 수진, 여기서 무슨 일이야? 수진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한번 바라보았다. 답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나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을 따라가야 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제 7장과 8장을 검토하고 조정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우는 오랫동안 망설이지 않았다. 아들을 따르려는 충동은 그를 마비시킨 두려움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는 끝없는 악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심호흡을 했다. 그가 터널 끝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발소리의 메아리는 마치 그를 둘러싼 공간이 그를 삼키는 것처럼 무한히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어둠이 짙게 느껴졌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비록 이곳의 공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더라도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터널은 축축했고 벽은 미끄러운 점액으로 덮여 있어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진우는 전진하면서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수진을 찾아야만 했다. 내려갈수록 환경은 점점 더 이상해졌고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간에 들어가는 듯했다. 공기는 더욱 두꺼워졌고 가슴에 쌓인 불쾌감이 진우의 몸 전체로 퍼졌다. 마치 무언가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침묵은 비록 심오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포크에 손을 댔고 수지는 임시 변통 벤치에 앉아 눈을 고정한 채 눈에 띄지 않는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앞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만이 아닌 더 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점점 현실과의 단절을 느끼며 가슴이 쿵쾅거리며 다가가는 진우. 수진. 그는 좌절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는 어디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수진은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눈을 들었다. 이제 통화는 끝났습니다. 아버지, 그가 대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길이 모입니다. 진우는 수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터널은 끝이 없는 것 같았고 그 주위의 그림자들은 마치 어둠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소년이 아닌 듯 천천히 멀어졌다. 수진아, 돌아가야 해. 너 자신을 잃어가고 있어. 이곳은 인생이 아니야.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진우는 거의 애원할 뻔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갈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진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고 이번에는 진우가 몸을 떨게 만드는 차가움으로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요, 아빠. 답은 저 바깥에 없어요. 여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진짜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거짓말이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삶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깊은 곳에서는 목적이 없습니다. 더 많은 목적. 남은 것은 진실뿐이다. 진우는 영혼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침묵했다. 수진아, 무슨 진실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살아온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게 뭐야?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고 마치 베일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수진이 거의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구하고 싶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전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알잖아. 진우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수진의 말은 마치 현실을 찢어놓고 그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 같았다. 아들이 하는 말은 마치 진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일그러져 이해가 됐다. 수진아, 아니야. 넌 아직 내 아들이야. 아직 돌아올 수 있어. 내가 널 구해줄 수 있어. 이제 진우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괴로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수진은 아득한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세상이 저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곳과 우리가 된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진의 말은 마치 최후의 선고처럼 들렸고 진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무게가 바위처럼 가슴을 짓눌리는 것을 느꼈다. 늘 구하고 싶었던 아들이 인간성을 잃어가며 진우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수진아, 제발. 진우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가 더 말하기도 전에 그들 뒤에 터널이 밝아졌고 차갑고 둔한 빛이 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진우가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그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싸움은 더 이상 쓰레기, 빈곤, 오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은 시간 그 자체에 맞서 인간 존재의 필연성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수진 자신도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터널에 침입한 빛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이상하고 숨이 막힐 듯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빛, 자신만의 삶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이제 천천히 일어나려는 수진을 황홀경에 빠진 듯 바라보았다. 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지한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거의 속삭이듯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뿐입니다. 진우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빛을 바라보며 그 에너지가 피부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싸우고 싶었고 수진을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토록 큰 힘,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이미 먹어치운 듯한 힘에 맞서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빛은 더 커졌고 공기는 숨쉬기에는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순간에 와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에 저항할 수 있을지, 아들의 남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알고 있던 한 가지는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변화할 기회가 있는 동안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었더라도.